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별별 타로입니다. 오늘은 재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별 후에 느끼는 아픔은 참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죠. 특히 아직 마음이 남아있고 그 사람이 그립다면 더더욱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타로 카드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재회를 위한 방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리딩이 여러분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앞으로도 더 나아가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카드를 뽑기 전에 잠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요. 눈을 감고 상대방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모습, 목소리, 함께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전해보세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힐링하는 마음으로 재미로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프닝 멘트는요. 그 사람이 떠난 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렇게 쉽게 등을 돌리지도 차갑게 내팽개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최소한의 배려고요.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 처음부터 온전한 사랑을 할 자격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본인 감정이 먼저였고 본인 욕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떠날 때도 당신의 상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요.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고 붙잡고 미련을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무관심하게, 그리고 더 이상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말고 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최고의 복수고 최고의 승리니까요. 여기 항상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는 별별 타로입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그림이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부터 에이스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이별이 굉장히 힘드셨던 1번 카드를 뽑으신 벨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1번 카드를 뽑으신 벨벨님들은 상대방과 현실적인 장애물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진짜 어이없게, 진짜 황당하게, 진짜 화가 나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버린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심각한 우울감과 상실감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베벨님들께서 자꾸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시 연락하면 받아줄까?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걸까? 이렇게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텐데요. 이런 자책감을 가지시면서 지금 1번 카드를 뽑으신 베벨린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일상생활이 무너진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속으로는 엄청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일단 내가 진짜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구나. 이걸 먼저 인지하시는 것도 괜찮고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많이 알리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힘든 감정 속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쉽게 떠나갔거나 이별을 통보한 방식이 너무 잔인해서 여전히 믿기 힘든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별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충분히 설명 없이 나를 떠나갔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잠수 이별을 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별을 하셨다면은 나 혼자서 원인을 찾고 나 혼자서 내 자신을 탓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별의 원인이 온전히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는 방식이 굉장히 불성실하고 무책임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별의 충격이 너무 커서 현재 1번 별별님들은 지금은 판단이 흐려질 수 있지만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면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충분히 존중해 줬는지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상대방은 원래 어떤 연애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카드를 통해 보면은 자, 상대방은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바로 회피형의 성격이라는 게 눈에 띕니다.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사실 살면서 연애하면서 사실 감정 싸움 하려고 연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는데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근데 갈등이 생겼을 때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오면 빠르게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연애가 편안한 관계가 아닐 때 쉽게 도망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장애물, 예를 들어서 뭐 거리 문제, 아니면 결혼 문제, 가정 문제, 두 분이 어떻게 만날 수가 없는 문제 등이 생기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지 한 번 더 보면은 지금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기억을 지우고
여러분이 싫어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보고 싶고 여러분이 다시 만나고 싶은 상황인데 일부러 감정을 차단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별 후에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면서도 이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상대방이요.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불성실하고요. 귀찮아하고요. 말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상대방인 우리 일반 별별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지금 이별의 후폭풍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반 별별님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알면서도 일부러 더 차갑게 행동하거나 아예 여러분을 잊으려는 듯 다른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SNS에서 평소보다 더 밝고 자유로운 모습을 올리고 있다면 그건 상대방이 진짜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자신의 후회를 들키지 않기 위한 가짜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여러분을 떠올리고 그때서야 감정이 밀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는지 가능성을 먼저 보면 저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60% 정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락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의 연락이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락이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연락을 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연락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연락이 진심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에서 오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별 후에도 분명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재수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별 후에도 여러분이 쉽게 자신을 잊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되어 외로움을 느낄 때 자신의 감정이 흔들릴 때 혹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 갑자기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락이 진정한 후회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으로 오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상대방은요, 처음부터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기보다는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우회적으로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이거 보고 너가 떠오르는데 너 잘 지내지? 문득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잘 지내?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접근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여러분, 상대방이 연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신호는 절대 아니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 그리고 여전히 회피하는 태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만약 여러분이 먼저 연락한다면 상대방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이 재회 가능성, 그러니까 다시 만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자, 재회 가능성은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카드입니다. 뭔가 카드상에서도 보이다시피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한 이유가 더군다나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아니면 상대방이 자기는 연애에 지쳤다. 자기는 이제 너를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다. 그런 마음이 없다. 그리고 너를 계속 만나면은 내가 더 상처를 줄 것 같다. 내가 상처를 더 주기 싫어서 너랑 헤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회에도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대방이 진짜 이별을 너무 불성실하게 했어요. 너무 쉽게 선택했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감정적인 책임을 회피한 채 떠난 사람이라면 다시 만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회를 원한다면 이번에는 단순히 감정적인 재회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다시 끌린다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같은 이유로 다시 상처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외한다면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보도록 할게요. 만약 상대방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재회 후 초반에는 서로 강하게 끌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랄까 상대방이요. 굉장히 잔망스럽고요.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운 면이 있어요. 상대방이 막 멋지고 잘났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챙겨주고 싶고 뭔가 좀 안쓰럽고 뭔가 상대방이 좀 불안해 보이고 좀 상대방이 가면 속 우울증이 좀 있고 그래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매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뭔가 사람이 완벽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조금 좀 안쓰럽고 챙겨줘야 될 것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에 젖은 약간 강아지, 길 잃은 강아지 같은 느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너무 애틋하고 그리웠기 때문에 처음엔 더욱더 애틋하고 달콤한 감정을 나눌 가능성이 높아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얘기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스킨십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데이트를 하다 보면 너무 달콤해서 빠져버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후의 흐름입니다. 상대방이 과거와 같은 회피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다시 만나더라도 결국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다시 회피하거나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상대방이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에도 역시 끝이 좋지 않을 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회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번에는 분명한 약속과 대화가 필요하겠죠. 특히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어? 우리 관계를 위해 노력할 수 있어?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재회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과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다시 만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재회를 원한다면은 재회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조언을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상대방이 진짜 변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연락이 온다고 해서 다시 만나자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지 마세요. 상대방이 과거의 행동 패턴을 유지하는지 정말 변할 의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너무 쉽게 용서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과거에 회피하거나 무책임하게 떠났던 사람이라면 다시 돌아와도 너무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진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만나더라도 결국 같은 문제로 아프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감정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과연 상대방은 여러분의 감정을 소중히 여겼나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과 가치를 우선하는 선택을 하세요. 재회를 원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단순히 보고 싶다, 감정만으로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들 결국 같은 이유로 상처받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감정적인 대화가 충분히 가능해야 하고요.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사람은 과거와 패턴을 유지하는 한 다시 만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드리자면 재회를 하더라도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우선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다시 만나든 새로운 길을 가든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말고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하면서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로계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타로계의 성시경, 타로계에 또 드릴 텐데 별별 타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더 정확한 재회 가능성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정확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개인 타로를 신청해 주시면은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은 후기를 보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에 올린 글로 후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운, 좋은 연애운 가져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아마도 첫 카드부터 투 오브 코인스, 두 번째 카드 에이드 오브 만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상대방이요, 참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해맑기도 하고 너무 자신의 감정만 솔직하시고 자신의 자유로움만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너무 해맑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오히려 그 상대방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랑할 때도 힘들었는데 이별할 때도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잠수 이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서 감정적인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아 보이시거든요. 이별 후에도 상대방이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 그리고 연락이 오기 기다리지만 점점 더 지쳐가시는 분들이 아마 이번 카드를 뽑으신 것 같은데요. 자, 상대방의 현재 마음 상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상대방의 마음 상태로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조금 더 체킹하고 들어가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이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상대방이 진짜 너무도 불성실한 태도로 나와의 마지막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떠나가고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나도 자존심 상하고 나도 화가 나서 그래, 그럴 거면 헤어져라고 헤어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마치 나는 그 이유를 더 듣고 싶고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상대방은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그렇게 되면 나도 자존심도 상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해서 더 아쉬워서 더 잊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뭔가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날들, 그 사람과 함께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상실감과 배신감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끝나야 됐지? 우리가 뭐 잘못했을까? 이런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진짜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도 진짜 힘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탓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번 리딩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다시 이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애 성향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뭔가 상대방은요, 연애를 할 때도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맞닥뜨리는 감정적인 갈등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애 초반에는 상대방이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냉정해지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사람은 연애에서 깊은 감정적인 유대감을 맺는 것이 어려운 타입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상대방은 애초에 연애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큰 카드입니다. 자, 그럼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건데요. 아무리 제너럴 리딩이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겠죠. 자, 상대방은 사실은 여러분을 아직까지 좋아하고 여러분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했던 추억들, 여러분과 함께 데이트했던 날들, 같이 맛있는 거 먹었던 날들, 그리고 밤새도록 통화했던 날들, 그리고 밤새도록 뭔가
카톡하고 서로의 취향을 알고 마음을 알고 이랬던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은요, 여전히 이 사랑을 그리고 이 이별을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은요, 아직까지는 후폭풍이나 후회가 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즉, 이별의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안 맞았을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감정을 차단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특히 이 사람이 무책임한 방식으로 이별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차라리 감정을 차단하고 도망치는 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사실 다시 책임지고 싶어서, 다시 만나고 싶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새로운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외로워서, 이기적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베벨님들이 다른 번호의 카드도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 사람에게 몰두하고 너무 이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너무 많이 맞춰줬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뭔가 이 사람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이 사람이 너무 좋기도 하고 이 사람이 너무 운명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싫어서 내가 어쩌면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판단 못하고 너무 잘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더 이상 상대방의 감정적인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연락을 쉽게 받아주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연락한다고 해서 너무 빠르게 용서를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떨까요? 라는 물음에는 상대방은 사실은 처음에는 반갑게 반응하지만 다시 연락이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상대방이 처음에는 반갑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감정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그리움에서 오는 반응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연락이 뜸해지거나 다시 잠수를 타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만약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결국 다시 끊긴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아예 답장을 하지 않거나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감정을 정리했거나 재회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린 경우라면 여러분의 연락을 아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잠수 이별을 했던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과 다시 마주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대방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자, 상대방이요. 다시 재회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신 커플이거든요. 우리 이번 베벨님들은. 근데 다시 만나도 결국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상대방이 무책임한 태도 회피하는 성향, 일반적인 이별을 선택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 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아프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도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 같은 이유로 또다시 상처받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했다면 그렇게 쉽게 떠나거나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지는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돌아올 거라는 기대는 여러분을 더 깊은 상처 속에 가두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두 분이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재회 후에는 초반에는 감정적으로 강하게 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다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다시 거리를 두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감정적인 소통을 하지 않고 회피하려 한다거나 다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건 결국
변하지 않는 사람을 다시 믿었다는 사실이 여러분한테 더 큰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큰 카드입니다. 자,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별이 여러분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어쩌면 다른 사람 만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으로 다시 만난다 해도 결국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또다시 같은 상처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좀 더 살펴보자면 이 관계는 여러분이 혼자서 노력한다고 해서 유지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연애는 상호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여러분 혼자서 이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시고요. 다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아껴주고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상대를 만났을 뿐이고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다시 상처받지 않는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리딩이 여러분 마음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상대방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만나도 결국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이제는 여러분이 더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하고요.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은 좀 더 나의 상황을 얘기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좀 더 확실한 재해 가능성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조언이 필요하시고 심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1대1 개인 타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개인 타로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클릭하셔서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100% 비밀 보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꼭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원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시는 동안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베벨린드 첫 번째 카드부터 3 오브 완즈, 두 번째 카드 나이트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3번 벨벨님들의 속마음을 좀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한 뒤 너무 빠르게 감정을 정리한 것처럼 보이거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더더욱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인스타를 많이 한다거나 갑자기 막 웃고 있는 사진 올린다거나 갑자기 놀러가는 프로필 사진 올린다거나 이러면서 마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양 행동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너무 차갑게 떠나서 이별을 말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배려가 전혀 없었다면 그 상처가 더욱 깊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베벨님들은 이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보여져요. 그 상처가 더욱 깊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아마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날 떠나갈 수 있지?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은 혹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나? 내가 너무 이 사람과의 미래를 나만 장밋빛 미래로 바라봤었나? 하면서 자책하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차갑게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일방적인 이별, 잠수 이별, 그리고 상대방이 이 연애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로 상처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별 후에도 혼란스럽고 답답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은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앞으로 리딩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하실 수 있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건 그만큼 3번 베벨님들께서는 연애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부끄러움 하나 없이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별의 방식이 상대방의 진짜 성향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대체 왜 그렇게 떠나간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은요, 감정을요, 깊이 소화하고 책임지는 성향이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로 해결하고 노력하기보다는 감정을 차단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연애 초반에는 상대방이 다정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감정적인 책임이 커진다고 느껴진다면 그다음부터는 갑자기 잘 사귀다가 점점 차갑게 변하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은요, 이런 속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연애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냥 연애, 사랑, 그리고 감정 소모, 싸우고 이런 거 다 그냥 다 귀찮다. 모든 게 귀찮아졌다.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깊게 뭔가 얽히고 설키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상대방이 아마 일방적인 이별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이별을 이렇게 차갑게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이거는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3번 베벨님들께서 오늘 재회를 바라고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그 사람과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당연히 많으실 텐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이별해버린 사람은요, 다시 만나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 벨벨님들을 아프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저는 좀 많이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본래 연애 성향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거든요. 물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이 사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요, 기본적으로 연애에서 깊은 감정적인 유대감을 맺는 것이 어려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감정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은 자신이 연애에 갇힌다고 느끼거나 부담감을 느끼면서 점점 더 회피하는 태도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연애 중에도 연락이 줄어들거나 대화에서 감정적인 주제를 피하려 하거나 여러분이 감정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차갑게 반응했다면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성향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별을 선택할 때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차단한 채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뭔가 상대방의 성향이 맞으시다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더 봐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의 현재 상황과 속마음은 사실은 상대방도 지금 외롭고 슬픈 상태예요. 복잡하고 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고요. 또 일도 바쁘고 뭔가 다른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 즉흥적으로 바뀌었고요. 조금 충동적으로 바뀌었고 원래 고집 있었지만 더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좀 상대방이 뭔가 도파민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꾸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이 좀 있고 또 시작은 잘하는데 끝은 마무리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전 애인은 아마 너무 바쁜 일이나 아니면 너무 자극적인 일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상대방은요, 혼자만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모르는, 여러분들께서도 모르는 뭔가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라온 환경으로부터 뭔가 상처들 때문에 뭔가 모든 연애에 올인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다가도 또 3번 별별님들과 연애가 끝나고 나서 상대방도
절대 겉으로는 막 잘 지내는 거 보이고 막 놀러 다니고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시러 다닌다거나 아니면 인스타에 뭐 재밌는 사진을 올린다거나 뭐 그래서 열받으실 수도 있는데 아마도 상대방도 연애가 끝나고 많이 괴로워하다 체념하고 돌아서서 잊으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은요, 우리 3번 베벨님들과 연애해서 재밌었던 일들 있잖아요. 같이 처음 만났던 맛있는 맛집, 그리고 그 다음에 카페 가서 같이 커피 마시고 케이크 먹고 함께 좀 눈도 만지주고 함께 처음 그 사랑에 빠졌던 순간들, 그리고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같이 항상 만나면은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그 시간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념일을 축하해 주거나 아니면은 서로 뭔가 좀 슬펐던 날들 서로 위로해 주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모습인데요. 상대방은요, 지금 3번 베벨님들과 아마 연애나 아름다운 추억이 많았었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 사람은 뭔가 깊은 인연이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많이 안 만났어도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미래를 좀 보면요. 지금 상황이 어찌 됐든 헤어진 것은 헤어진 겁니다. 우리 3번 베벨님들의 전 애인은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이게 비록 제너럴 리딩이지만 좀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연히 만나게 되는 계기가 없다면 앞으로 이분은 못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상대방이요, 아예 우리 3번 베벨님들과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나중에는 생길 거예요.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 베벨님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억지로 상대방을 용서해 준다거나 너무 빨리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다면 상대방이 아직 반성을 안 하고 자존심도 세고 고집이 센 상태에서 다시 제하면 또다시 상대방이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카드예요. 또 그리고 상대방은요, 우리 3번 베벨님들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스킨십 나누고 싶고 뭐 그런 행복한 그때를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잊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별에 아니면 연애에 아니면은 결혼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은요, 아직까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싶어 하고 나랑 같이 있고 나랑 같이 스킨십 하고 싶고 뭐 이런데 사실은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거여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우리는 서로 그냥 성격이 안 맞는 거야. 아니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감정을 차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무책임한 방식으로 이별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에게 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차라리 감정을 차단하고 도망치는 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자, 오늘은 제너럴 리딩이지만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연락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왜냐면 아직 상대방이 우리 3번 베벨린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연락이 여러분이 바라는 뭔가 의미 있는 재회의 신호일 가능성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자, 이별을 쉽게 통보한 사람은 다시 연락도 쉽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연락이 내가 정말 잘못했고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사죄할게, 내가 앞으로는 너를 책임질게가 아니라 단순한 뭔가 호기심이나 습관적인 접근일 가능성이 커요. 뭔가 특히 상대방은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연락을 해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심리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또 이상한 심리가 있는 게 막상 자기가 이별해놓고 자기를 안 좋아하거나 자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화가 나는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연락이 온다면 이런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때 네가 해줬던 말이 생각나더라. 이런 연락은 결코 여러분을 다시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응을 보인다면 상대방은 다시 가벼운 태도로 연락을 유지하거나 어느 순간 또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자, 상대방의 반응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그럼 먼저 연락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보여진다면, 자, 우선은 가장 높은 가능성은 상대방은 사실 이미 감정을 정리했고 재회를 원하지 않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아예 안 받거나 차갑게 반응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특히나 잠수 이별을 했던 사람이라면 좀 더더욱 좀 걱정이 돼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상대방과 다시 만나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우리 3번 베벨님들께서는 냉정하게 말하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 3번 베벨님들을 행복하게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별을 쉽게 결정했던 사람이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만나도 같은 방식으로 떠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재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 관계에서 이 사람 덕분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나를 평생 책임져주고 나한테 맞춰주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을 너무 우리가 좋게 생각한 건 아니었는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 많을 텐데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집착한 건지, 이런 자기만의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명상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다시 불안함과 상처로 빠지고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본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회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상처를 또 견뎌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재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과 다시 만나도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그 연애 성향이 다시 떠올라서 상처와 미련과 후회가 생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심을 해봐라 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상대방이 지금 어찌됐든 나에 대한 마음, 나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생겨서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면 물론 만나셔도 되지만 내가 억지로 이 관계를 이어붙인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다시 만나게 돼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버틸 만큼 버텼을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되면 같은 패턴으로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관계를 재설정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3번 벨벨님들께서 지치는 연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억해야 될 조언을 좀 드리면은, 자,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지고 감정을 소중히 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세요. 기다려야 할 사람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쉽게 이별을 통보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이 더 깊은 상처를 입을 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새로운 사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지막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과거의 관계를 놓아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재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것,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자, 시간 타로를 봐볼까요? 자, 시간 타로는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9주째 되는 주,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9개월째 되는 날, 아니면 달력에 숫자 9가 들어가 있는 날짜에는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재회운, 연애운이 나타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오라클 타로 달카드는요. 여러분들의 뭔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순간이 자, 정말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목표를 내가 그동안 원했던 것을 쟁취할 수 있어요 라는 카드니까요. 참고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타로계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타로계의 성시경, 타로계 또 들을 텐데 벨벳 타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은 좀 더 자기의 상황을 얘기를 해서 카드와 접목시켜서 정확한 재해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새로운 사랑이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타로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100% 비밀 보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약 꼭 주시고요.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채널에 여러분들의 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오늘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기운, 좋은 재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 하시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첫 번째 카드부터 이게 3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상대방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카드인데 우선은 4번 벨벨님들의 현재 마음을 먼저 살짝만 보면은 굉장히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이대로 관계가 끊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이 잊혀질까봐 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 4번 벨벨님들이 상대방보다 미련이 더 많고요. 뭔가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지만 먼저 연락하기를 좀 두려워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또 갑자기 돌아온다 하더라도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뭔가 일정 거리 이상으로 상대방이 너무 또 갑작스럽게 다시 다가오면은 무서워하고 또 기대했다가 그 상대방이 다시 뭔가 바뀌었기를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될까봐 뭔가 방어적인 태세로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4번 벨벨님들은 약간은 상대방의 의지나 우리 4번 벨벨님들의 의지라기보다는 뭔가 외부적인 상황 아니면 현실적인 장애물 어쩔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뭔가 환경 때문에 두 분이 이별을 하지 않았을까, 인연이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뭔가 상대방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이별을 고민하고 지금부터 한동안은 단호하게 느낄 거예요. 계속해서 상대방의 전 애인은 여러분을 다시 보고 싶어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두 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장애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하셔야 됐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버리셨거나 그로 인해서 아마도 심각한 우울증과 상실감을 겪고 계신 분들이 우리 4번 베벨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4번 베벨님들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헤어져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나는 좀 더 이 사람과 먼 미래까지 그리고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뭐 결혼까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내가 준비도 안 돼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이별이 돼버리는데 그 이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돌아온다는 건지 아니면은 영원히 끝이 났다는 건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진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도저히 모른 채 헤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4번 벨벨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더 지금 잊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속마음을 진짜 알게 되고
연락이 오는지 제외 가능성 봐야지 이 사람과 기다릴지 말지 결정을 하실 거고요. 그거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리딩을 드려볼게요. 자, 상대방도요. 처음에 헤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 4번 별별님들과 처음 헤어졌을 때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보면 상대방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다시 연락하면 받아줄까?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걸까? 이런 질문들을 자기 혼자 많이 한 것 같고요. 상대방도 뭔가 우리 4번 별별님에게 좀 삐진 모습이 좀 보여요. 뭘 잘못했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충분히 존중하는 태도를 못 보여줬던 건지 좀 현실적인 장애물인데 서로 노력하지 않았던 건지 뭔가 상대방도 굉장히 삐진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도요. 사실은 연애 초반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냉정해지거나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요. 연애가 좀 편안한 관계가 아닐 때 굉장히 도망치고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존심이 세고요. 뭔가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둘의 인연은 아직 안 끊어졌는데 상대방의 행동력이 없으니 계속해서 기다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4번 별별님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참아보려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4번 별별님들이 갈수록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뭔가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한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4번 별별님들이 먼저 조금 마음의 문을 닫아서 그 상대방이 후폭풍이 생겨서 연락 올 때는 우리 4번 별별님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안 받아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다 잊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딱히 기다리는 생각 없이 좀 일상을 즐겁게 보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시점에 상대방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지금처럼 좀 마음을 비워두시고요. 뭐 돈 버는 거나 학업이나 일에 좀 집중하시고 시간은 걸려도 재회가 이루어지는 인연이라 마음 편하게 지내다 보면은 상대방도 천천히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대방이 돌아왔을 때는 분명히 뭔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장애물이 생기자 그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서 이별을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냐가 두 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상대방은요. 사실 우리 4번 별별님들을 완전히 이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시 그 현실적인 장애물 때문에 두 사람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서로 상처 주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일부러 감정을 차단하고 회피하는 모습이 강해요. 이별 후에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면서도 이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더더욱 연락을 피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이별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물을 이겨내고 다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오고 싶은데 현재 상황은 뭐 경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자신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 4번 별별님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후폭풍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장애물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두 분의 관계가 끝나신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오히려 회피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오히려 더 책임감이 강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이별을 그냥 선택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4번 별별님들께서 그 연락이 진심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외로워서 오는 것인지 꼭 구분하셔야 되시고요. 상대방이요. 진정한 후회에서 오는 연락보다는 사실은 뭔가 현실적인 장애물을 다 타파하고 나는 이제 이거 지금 당장 해결 못하지만 다시 너를 만나서 너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연락 온다는 게 가장 베스트 신호입니다. 자, 상대방이 연락했다고 무조건 좋은 신호는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대방이 진짜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뭔가 여전히 회피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재회 가능성은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한 이유가 현실적인 장애물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에 이 사람과의 그런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이 사람과 내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사람과 내가 행복한 미래를 같이 그릴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상대방을 기다릴지 말지는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4번 별별님들의 의지에 따라서라고 나와요. 즉 분명히 두 분은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 강하게 이성적으로 끌릴 거거든요. 그동안 못 만났던 부분들, 못 만났던 스킨십들, 못 만났던 행복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4번 별별님들은 재회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냉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버텨보시길 바래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일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가지시거나 상대방의 연락만 하루 종일 기다리지 마시고 마음 편히 기다리시면 좋아요. 어차피 연락 오겠죠. 재회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재회로 가는 길이 좀 험난할 뿐이죠. 서로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두 명 중에 한 분은 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4번 별별님들은 재회 가능성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다. 그 과정이 좀 험난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왜냐하면 상대방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마음속에 확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상태고요. 상대방도 결국 고민하다가 연락은 올 텐데 한 번쯤은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보라고 하고 있거든요. 마음 편히 좀 기다려보시고 지금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실연의 상처가 아주 최고조인 상태이신 분들은 오히려 더 빨리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조금 헤어지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도 그렇고 4번 별별님들도 이별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두 분 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한 것 보여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서로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 두 개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뭔가 장애물을 좀 치우고 두 분의 괴로움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선 후에야 좀 기분 좋은 상태로 만나시게 된다면 아주 좋은 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 재회를 위한 조언을 좀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재회를 원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단순히 보고 싶다 이런 감정만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결국 같은 이유로 상처받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감정적인 대화가 충분히 가능해야 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감정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과연 상대방은 여러분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셨나요?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가치를 우선하는 선택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너무 쉽게 용서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과거에 회피하거나 무책임하게 떠났던 사람이라면 다시 돌아와도 너무 쉽게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진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만나더라도 결국 같은 문제로 아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진짜 변했는지도 꼭 확인하시고요. 연락이 온다고 해서 다시 만나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지 마시고 상대방이 과거의 행동 패턴을 유지하는지 정말 변할 의지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 사반별별님께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별은 사실 늘 아프죠. 그 사람이 없는 하루를 보내는 것조차 낯설고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허전함이 가득 차오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많이 듣는 말이지만 지금의 별별님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 당장 괜찮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울고 싶다면 울으셔도 돼요. 추억이 떠오르면 그 감정을 그대로 마주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별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낮추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랑했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지만 여러분의 행복도 함께 떠나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대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지금의 슬픔은 언젠간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 거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타로 카드를 뽑고 같이 슬퍼하고 우리 같이 영상 보면서 리딩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런 순간조차도 나중에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따뜻하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뭔가 재회를 하시든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만나시든 아니면 이별을 치유하시든 정말 행복해져서 저의 재회 타로 분을 보지 마시고 아니면 더 좋은 뭔가 연애운이나 아니면은 재물운 이런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타로계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타로계의 성시경, 타로계에 또 드릴 텐데 벨벳 타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타로를 안 봤네요. 자, 시간 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8일째 되는 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8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연애운, 재회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에 숫자 8이 들어가 있는 날짜나 달에는 역시나 여러분들의 연애운, 재회운이 최고조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라클 카드는요.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의 그 안정적인 곳에서 벗어나세요. 집에서 나오시고요. 뭔가 내 행동 바운더리만 가지 마시고요. 새로운 데도 가보시고 도전도 해보시고 여러분들 도전하시라는 뜻의 카드이니까 참고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타로계 달달한 수면 유도제 타로계의 성시경, 타로계에 또 드릴 텐데 벨벳턴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혼자서 답답한 고민, 해결이 보이지 않은 문제들 1대1 개인 상담으로 속 시원하게 꼭 풀어보시고요. 고정 댓글에 개인 타로 100% 비밀 보장으로 예약 받고 있으니까 링크 꼭 눌러주셔서 예약 꼭 해주시고요. 단순히 카드 해석이 아닌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가 잡아드리니까 한번 예약해보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에 오늘 번호와 이름을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